어, 지금은 5장 객체지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다루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장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함수형 언어나 아니면 객체지향 언어 등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 특성이었고요. 그래서 뭐 변수를 할당한다거나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수식을 계산한 다음에 이걸 어떤 값을 할당을 하고 이 값을 리턴을 해서 그리고 또는 뭐 이 값들을 이제 반복문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조건문을 수행하는 이런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언어에서 제공하는 베이직한 펀디먼탈한 얘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바가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데 이 객체지향 언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되기 전에는 함수형 언어가 대부분이었죠. C, 뭐 포트란 뭐 이런 언어들은 C 같은 언어들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 파일 안에 함수 단위로 모든 프로그램 로직들이 섞여 들어가 있어서 어, 짜놓은 사람 말고 다른 이제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소스 코드를 봤을 때 너무 분석하기가 힘들고 이제 로직을 이제 파악하기가 힘들고 뭐 예를 들어 짠 사람도 나중에 그 로직에서 약간 다른 작업을 하고 이제 그 로직을 봤을 때는 아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로직을 이해하기가 본인도 힘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음, 이제 객체지향 언어들이 좀 각광을 받게 된 이유가 객체별로 어떤 기능별로 기능을 모아놔서 아니면 그 특성별로 기능을 모아놔서 그 기능들별로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훨씬 코드가 유지보수가 성이 높아지고 가독성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객체지향 언어의 특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았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뭐 자바지만 그냥 한 메소드 안에다가 그냥 다 때려넣고 그냥 거의 함수지향 프로그램처럼 짜는 사례들도 있고요. 객체지향도 사실은 뭐 객체별로 역할을 분단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해서 어, 장단점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뭐 그 특성에 맞게 그 현장의 특성에 맞게 사용해 주는 것이 맞고 근데 자바에서는 이제 자바는 기본적으로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지향의 장점들을 10분 정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자바에 대한 객체지향 개념 자바뿐만 아니라 C++이나 아니면 다른 객체지향 언어들도 뭐 비슷한 개념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 객체지향 개념을 모두 다 확실하게 암기해 놓고 아니면 이해하시고 가신다면은 다른 언어의 객체를 접근하실 때도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객체지향 언어는 뭐 MIT에서 시뮬라라는 언어로 처음 만들어졌고 제록스에서 스몰 토크 언어를 만들어서 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C++인가 델파이가 이제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널리게 사용되게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언어가 자바랑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단넷 중에 C샵이 그 객체지향 언어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언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객체지향이 뭐냐? 객체지향 언어의 구성 요소는 어, 언어에 빗대어 설명하면은 객체지향 예를 들어서 객체지향 개념 안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클래스 단위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는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떻게 보면은 그 상태 그런 클래스에 대한 상태를 담고 있는 게 명사형 상태를 담고 있고 그다음에 클래스 안에는 동사 행위를 나타내는 거동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하나 표현함에 있어서 그 객체는 명사형 상태와 행위를 나타내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을 하자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런 명사형 상태,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눈, 코, 입, 팔, 다리 이런 것들이 상태있고, 그다음에 동사인 뭐 거동 같은 경우는 움직임, 걷다, 뛰다, 아니면 눈 색깔이 뭐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의 그 사람을 빗대어 설명하자면은 그 객체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그런 클래스와 객체 이런 개념들 위에도 상속 또는 인터페이스라는 핵심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객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실 세계의 사물을 프로그래밍상에 그대로 묘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제 이렇게 뭐 딱 컴퓨터를 반드시 뭐 객체로 묘사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시스템에서 뭐 회원 가입을 한다. 회원 가입을 할 때 회원에 있는 어떤 회원의 정보를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객체 지향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회원의 정보는 뭐 회원 이름, 그다음에 회원 아이디, 회원 뭐 이런 기본적인 뭐 정보가 있을 테죠. 그런 정보가 이제 그 정적인 정보는 뭐 이름, 아이디 이런 거는 이제 명사형 정보죠. 한번 설정해 놓으면은 뭐 물론 변할 수 있겠지만 거의 변함이 없겠고, 그 회원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에 접속한다. 그럼 네이버의 시스템에서 객체로 사람을 회원을 다루기 위해서는 동사형 상태를 생각해 보면 뭐 마지막 접속 시간, 웹사이트에 마지막 로그인했을 때 접속 시간 또는 뭐,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사람이 좀 약간 그 네이버에 있는 회원이 약간 좀 설명 부실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객체로 묘사해 보면 자동차의 색깔, 엔진, 차종, 브레이크 타입 뭐 이런 타입들이 객체의 명사형 상태가 될 수 있겠고 행위는 뭐 현재 속도, 현재 RPM 계속 움직이잖아요. 속도도 그렇고 현재 RPM도 그렇고 서 있을 때 틀리고 달릴 때 틀리니까 이런 것들이 동사형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무조건 클래스 단위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객체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객체와 클래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와 객체는 뭐가 틀릴까?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설계도 또는 청사진, 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배웠을 때는 붕어빵 틀이라고 배웠는데요. 클래스는 붕어빵 틀이고 객체는 붕어빵이다. 근데 처음에는 좀 저도 이해가 안 됐죠. 뭐 무조건 외우라고 그러길래. 그런데 이제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는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프로그램 클래스가 하나 있으면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공장이나 설계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도요타 86 이런 도요타 86은 이제 그 이니셜 뒤에 나오는 차량 이름이잖아요. 도요타 86 차량인데 그 요즘에 다시 이제 그 도요타에서 대중적인 스포츠카 모델로 만든 게 도요타 86인데 이 도요타 86이 객체다라고 했을 때 도요타 86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한국에 있는 A식의 도요타 86이 B씨에 있는 도요타 86 근데 똑같은 도요타 86이잖아요. 뭐 색깔이나 엔진 타입은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도요타 86을 만들어 놓은 설계도가 또는 공장이 있을 테죠. 그럼 걔네들이 클래스죠.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 클래스를 기준으로 뭐 A씨의 도요타 86, B씨의 도요타 86 등이 객체가 되는 거죠. 클래스는 그래서 청사진 또는 틀 또는 설계도 또는 공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객체는 그 설계도나 또는 뭐 틀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사물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A씨의 도요타 86, B씨의 도요타 86 여러 대의 도요타 86 똑같은 것들이 있죠.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좀 속성이 객지장은 이제 그 상속이라는 속성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상속은 이제 뭐 일반적인 단어로 알다시피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어떤 재산이나 아니면 뭐 그런 유산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뭐 이렇게 그 유전자를 물려주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데 자바에서도 그런 상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속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그런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자식 클래스에 부모 클래스의 속성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요타 86이 어떤 도요타 86의 설계도를 기본으로 어떤 다른 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도요타 86에 있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 차만의 또 속성이 있을 테고 그 자식차 도요타 86의 자식차에는 도요타 86의 속성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자식은 도요타 86의 상속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지금 PPT의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컴퓨터라고 이제 정의를 한 객체가 있어요. 얘는 CPU나 메모리, 하드디스크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노트북, 데스크톱, 서버 얘네들도 대부분 다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노트북은 이제 모니터가 같이 붙어 있다. 또 키보드 같이 붙어 있고 데스크탑은 뭐 노트북과 다르게 뭐 다른 이제 비디오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서버는 또 다른 특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컴퓨터라는 개념을 상속받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클래스에서 상속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은 사전적으로는 이제 인터페이스는 서로 상호작용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인터페이스의 대표적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는 내부의 어떤 로직들을 개방하지 않고 아니면 내부의 어떤 뭐 것들을 개방하지 않고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전원 버튼이다. 그럼 사람이 볼 때는 전원 버튼 하나이지만 내부적으로 전원 버튼 눌렀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드에 명령어를 내려서 보드에서 하드디스크 상태를 체크하고 하드디스크의 메모리 상태를 체크하고 메모리에 뭐가 떠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메모리에서 작업 중인 걸 중단시켜서 하드디스크에 내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은 사람은 알 필요가 없죠. 사람은 이제 전원 버튼 하나만 알고 있으면 컴퓨터를 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원 버튼은 사람은 알지 못해요.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실제적으로. 물론 뭐 설계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원 버튼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현재 작업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끌 수 있게 해주게 되겠죠. 이게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예를 들자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는 공장에서 이제 바퀴를 만들 때 바퀴나 뭐 이런 걸 만들 때 바퀴를 제조하는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신규 제네시스 차량에 어떤 바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 바퀴 만드는 업체한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기가 다 같이 만들 수 없으니까 뭐 한국 타이어나 이렇게 업체한테 줄 때 이런 규격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줄 것 같아요. 예, 주게 되면은 그런 규격들 자체가 한국 타이어에서 볼 때는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 타이어를 그 규격대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위한 어떤 규격이라고 자바에서는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전적으로는 상호작용을 하는 의미지만 이렇게 인터페이스는 외부의 어, 내부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고
어떤 규격만 정해줘서 그 규격을 통해서 외부에서는 작업을 할 수 있고 그거를 갖고 왔을 때 충분히 적용될 수 있게끔 예, 어떻게 보면 그러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GUI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보는 이제 화면들 있잖아요. 윈도우나 OS X에 있는 이 GUI들이 전부 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뒤에 인터페이스라는 단어가 붙는데 그래픽으로 사용자에게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죠. 이 마우스를 뭐 클릭했을 때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선택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죠. 하지만 클릭했을 때 그래픽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라라고 우리는 컴퓨터에 명령을 내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서 내리는데 아니면 버튼을 누르거나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버튼을 누르거나 함으로써 내부적인 어떤 동작을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는 게 인터페이스라고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개념이 이제 패키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패키지는 클래스나 이제 인터페이스를 묶어주는 역할이죠. 자바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고 인터페이스로 외부에 보여지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들이 뭐 굉장히 많죠. 특히 API 같은 경우는 수천 수백 개의 뭐 파일들을 올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공통적인 특성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게 이제 패키지라는 개념입니다. 패키지를 이용하면 이렇게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를 공통적인 애들을 모아서 모듈로 만들어주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이제 패키지를 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처럼 패키지 잠깐 띄고 com.pizzastudio.라고 어떻게 보면 네임스페이스를 지어주면 이 테스트 클래스는 이 com 밑에 피자 스튜디오 밑에 테스트라는 클래스로 생성이 되고 어,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죠. 여기 안에 이제 테스트 파일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이 테스트 파일 할 때는 컴 밑에 피자 스튜디오 밑에 테스트라는 파일을 참조해서 쓰면 되겠죠. 뭐 자바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API 뭐 넘버나 인티저 이런 어, 이런 파일들도 전부 다 어떤 자기네만의 갖고 있는 패키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객체 지향 언어들에 대한 특성들을 이제 대충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자바에서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